자, 9페이지 바른 문장 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하게 볼 것도 있고 그냥 가볍게 볼 것도 좀 있는데, 자, 천천히 가볼게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라고 했을 때는 받침에 뭘 들어가죠? 디귿을 쓰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티읕을 쓰는 의미일 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걷잡다 이렇게 갈게 됐을 때 쉽게 접근을 하면 겉을 뭐한다 한번 이렇게 스캔해 본다라는 의미로 가면 돼요. 그래서 겉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걷잡아 얼마 걸릴 일이다. 그쵸? 잠깐만 한 걷잡아 스캔해 봤더니 한 키가 한 걷잡아 한 185 이렇게 할 때 바로 겉이라고 하는 티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수출량을 늘이다 같은 경우엔 요령이 여러분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량 두음법칙 무시하고 간다면 얘는 길이니까 뭐가 된다? 늘이다가 되고 얘는 량이니까 늘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응 리을이라고 외우면 간단하게 끝이 나요. 그래서 길이니까 늘이다가 되고 수량이니까 리을 해서 수량은 뭐하다? 늘리다 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문을 힘껏 닫혔다가 되겠죠. 요게 일단 조금 중요하게 되는데 시작은 요것부터 시작을 해요. 닫히다가 있고 닫다에다가 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닫다에다가 치가 붙는 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픈 게 되는 거죠. 아야 하는 게 바로 닫히다가 돼요. 얘는 닫다에 뭐가 붙는 거죠? 피동접사 히가 붙는 거고요. 얘는 여러분 강세의 의미를 주는 접사 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싸우고 방에 들어가면서 내가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이러고 문을 빵 하면 뭐가 된 거고요? 닫힌 거고요. 그쵸? 엄마 내 마음도 몰라 하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방문이 빵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닫히다가 되죠. 이러면 문 열고 사과해야 돼요. 엄마한테. 나 아니야. 그죠? 이거는 엄마가 알랑가 모르겠지만 피동이라고 해. 그죠? 바람 때문이야. 이따가 밥은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굶지 않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얘는 피동 닫히다가 되고 얘는 닫다의 강세가 되는데, 자, 제가 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철수는 화가 나서 입을 굳게 닫혔다라고 했더니 많은 학생분들이 틀렸다라고 체크를 했어요. 자, 보세요. 문을 닫다라든가 입을 닫다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쵸? 나 화나서 입을 하고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근데 그 닫다에다가 강세 치를 넣어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입을 굳게 닫혔다 이러면 화가 나서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그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닫혔다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역을 맞추다라고 하는데, 맞추다는 여러분 맞히다가 있고 맞추다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다면은 뭔가 던지거나 주사나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맞히다가 맞고요. 맞추다는 뭐 비교하다의 의미로 가가지고 뭐 입을 맞추다도 비교가 되나, 하여튼 입을 맞추다, 퍼즐을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다 가능하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제 정답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가 되는데, 정답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맞히다와 맞추다 둘 다 쓸 수 있는데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체크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맞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정답을 비교하겠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다? 맞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늘 나오는 게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상품을 줍니다는 틀린 거가 되겠죠. 정답은 맞히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세금을 바치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뭘로 써야 되죠? 그냥 바치다로 적어주는 게 맞고요.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별표 쳐주세요. 요게 짜증이 막 나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사전을 많이 찾아보시고 예문을 좀 공부해 두시는 게 맞아요. 얘는 부딪히다가 있고 부딪히다가 있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부딪다의 강세예요. 부딪다의 강세.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다
부딪히다만 쓰지 부딪다는 안 쓰잖아요. 근데 부딪다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부딪다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맨날 강세를 넣은 뭐만 쓰죠? 부딪히다만 쓰게 되죠. 그래서 얘는 강세가 들어간 치가 되고 얘는 뭐의 의미가 되냐면 능동의 의미가 되고요. 부딪히다는 뭐의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피동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되면은 보통 물체와 물체가 꽝 하면 보통 뭐였다? 부딪히다가 되고요. 한 대상에 가서 이렇게 꽝 하면 뭐가 되었다? 부딪히다가 됐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잘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겨울에 여러분 자동차 두 대가 막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꽝 했어요. 그땐 뭐겠어요? 피동이니까 부딪히다가 맞겠죠. 차 두 대가 붙였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두 대가 부딪히면 부딪히다가 많고 하나가 가서 꽝 하면 뭐가 많다? 부딪히다가 사실은 맞아요. 많은데 문맥에 따라서는 차 두 대가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경우도 있다? 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 많이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제일 많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근데 80%는 두 대, 얘는 한 대.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마차가 화물차에 꽝 한 거니까 부딪혔다가 맞겠죠. 안개가 걷히자라고 했는데 이때도 역시 걷다에 뭐가 되죠? 피동해서 걷히다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흥정은 뭐 하는 게 맞죠, 여러분? 붙이다가 맞죠. 붙이다는 맥락도 없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을 붙이다도 있고 숙식을 붙이다, 돈을 붙이다, 그죠? 숙식을 붙이다 했고, 그죠?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붙이다도 확인하시고요. 생선을 졸인다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생선은 뭐죠? 맛을 내기 위해서 국물을 자박하게 하는 건 뭐가 된다? 졸이다가 되고요. 밑도 끝도 없이 국물을 없게 만드는 건 뭐가 되죠? 졸이다가 돼요. 그래서 졸이다, 조리다가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잔치는 뭐 하는 거고요? 벌이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칠판 잠깐 보세요. 개발이 있고 요 개발이 있는데 보통 쉽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가죠. 근데 사전 찾아보시게 되면은요 능력, 재능 따위를 개발하다 둘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말로 여러분 만약에 능력 개발 이러면은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만 나와요? 지금처럼 4대강 개발 이럴 때는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 요것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게 아니고 뭐 능력 개발, 창의력 이럴 때에는 둘 다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오해 소지가 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 식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완벽한 것은 다 뭐가 된다? I,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 4대강 개발 이런 것들은 다 뭐만 가능하다? I만 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자기 개발 같은 건 둘 다 쓸 수 있다 없다? 둘 다 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 자, 그 다음에 얼굴이 당기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땡기다가 다 당기다예요. 땡겨! 당기다예요. 입맛이 땡기는데 당기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다 땡기다가 다 당기다가 되고요. 땡기다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불을 놓다가 땡기다가 되고요. 만약에 당기다로 쓸 거라면은 보통 뭐가 있냐면 한겨울에 비누로 세수하고 찬바람 맞고 서 있으면 어때요? 쩍쩍 갈라진 느낌 들죠? 그때가 뭐가 된다? 당기다예요. 그래서 피부가 당기다, 얼굴이 당기다 또는 수술자리가 뭐하다? 당기다 할 때만 당기다가 돼요. 그래서 줄을 당기다, 입맛을 당기다, 쟤는 이성을 당기는 힘이 있어, 매력이 있어 라고 할 때 다 당기다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옷 매무시가 나와 있는데 매무시가 아니라 모양새라고 외우시면 돼서 모양새, 즉 매무새가 되고요. 그 매무새를 다듬는 행동이 뭐가 되는 거죠? 매무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이에요. 설레임이라고 했는데, 자, 기본형이 여러분 설레다예요. 그쵸? 이따가 잠깐 피동사동 하겠지만, 설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내일 여행을 가는데 생각만 해도 설레이어 또는 설레이어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 사동은 뭐죠? 누군가에게 시키는 걸 사동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쿵쾅쿵쾅 설레는 건 누가 설레는 거예요? 내가 설레는데 왜 사동을 집어넣냐고요. 그렇죠? 누가 설레는 거예요? 내가 설레는 거기 때문에 접사 사동 이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설레이다, 설레임은 다 틀린 말이 돼요. 두 번째 근거는 여러분 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이시리기 우구추를 넣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개하다가 있는데 이시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사동문으로 만드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생산성이 낮아요. 그래서 근데 개하다는 대부분 되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설레다는 여러분 접사 이를 넣어서 사동문을 만들 수가 없는 애예요. 접사가 못 붙어요. 뭐만 가능하다? 개하다만 가능해요. 개하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쵸? 무엇을 나에 대해서 뭐 설레게 마음을 뭐하다? 설레게 하다만 되지 설레이를 넣어서 사동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거는 두 가지예요. 내가 설레는 거기 때문에 사동 접사 이를 넣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설레다는 접사 이를 넣을 수 없는 말이에요. 뒤에 뭐만 붙을 수 있다? 개하다만 붙을 수 있는 말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헤매다가 있어요. 헤매이는 그쵸? 역시 헤매다는 뭐가 되냐면 피동이거든요. 누가 헤매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헤매는 건데 굳이 그죠? 뭐를 넣어요? 피동 접사 이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헤매는 건데 내가 헤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삼가해요. 그 다음 하세요가 되는데 삼가다라는 말 자체 안에 동사 하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가 뒤에 또 동사 하다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가다 하시면 돼요. 아우 나 다 복잡하고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삼가 뒤에 히읗 나오면 100% 틀려요. 되셨죠? 삼가 뒤에 히읗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삼가 뒤에는 히읗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사동, 피동 간단하게 했는데 피동에서 좀 어려운 단어,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난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피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접사를 이용한 이시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접사 되다가 붙는 게 있죠. 생각되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지다. 그 다음 뭐가 있죠? 되다가 있어요. 그쵸? 되다, 개되다, 어지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피동을 몇 번 걸면? 2번 걸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중 피동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미 생각되다 끝났죠? 그쵸? 이미 피동이 됐죠? 근데 여기에 또 뭐 붙었어요? 어지다가 붙어서 얘는 피동 몇 번 걸었다? 2번 걸었다가 돼서 이중 피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간단하게 어지다 빼버리면 되겠죠. 나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된다 하면 끝이에요. 그쵸? 요거는 그나마 조금 쉬운 파트가 되고 어려운 파트는 뭐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이 쓰여서 내가 틀렸나 싶을 정도로 많이 쓰는 게 잊혀진. 그쵸? 그 다음에 믿겨지지예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던 거 할게요. 자, 요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잘 찢어야 돼요. 잘 찢어야 되는데 it혀지는 어떻게 찢어야 되죠? 기본형 뭐죠 여러분? 있다에다가 히에다가 뭐 붙은 거죠? 어지다예요. 그쵸?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믿다에다가 기에다가 역시 어지다고 얘는요 박다에다가 히에다가 뭐 붙은 거죠? 어지다예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접사 히 어지, 접사 기 어지, 접사 히 어지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사동 접사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고요. 피동 접사 뭐가 있죠? 이히리기가 있죠. 이히리기가 사동일 때도 있고 뭐일 때도 있다? 피동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결론은 간단해요. 이 접사가 만약에 피동의 접사 이히리기라면은 피동 몇 번 건 거예요? 2번 건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피동이 돼버려요? 이중 피동이 돼서 잘못된 문장이 돼버리는 거고요. 아닌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히리기가 어디 모일 수도 있으니까 사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구별 어떻게 하냐면 사동문하고 피동문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앞에 뭐가 있느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잘 찢은 다음에 목적어 집어넣어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되면 사동 접사가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피동 접사니까 이중 피동이 된다란 얘기예요. 가볼게요. it히다예요. 그쵸? 내가 철수에게 기억을 it히다.
안 되죠. 뭐는 가능하죠? 내가 철수에게 기억을 잊게 하다는 가능하죠. 사동으로, 그쵸? 그 말은 있다 역시 접사 히를 넣어서 사동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뭐만 가능하다? 개하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잊히다 말 안 되죠. 그럼 얘는 사동 피동 잘못된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알맞은 말은 뭐가 돼야 된다? 잊힌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예, 오늘도 신문 기사 읽고 뭐 몇 개 읽다 보니까 잊혀진 3개 봤어요. 예, 가끔 내가 틀렸나 싶을 만큼 내가 틀렸나 싶을 만큼 많이 나와요. 잊혀진 아닙니다. 잊힌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잊혀진 사람 아니에요. 잊힌 사람이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믿겨지지도 마찬가지. 그쵸? 역시 목적어 넣어서 해볼까요? 자, 사실을 믿기다. 안 되죠. 사실을 믿기다. 안 되죠. 사실을 뭐하다? 믿게 하다만 되죠. 그러니까 이때 기 역시 뭐가 된다? 사동 접사가 아닌 피동 접사니까 뭐하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다. 또는 믿어지지. 얘는 둘 다 돼요. 믿어지지 않는다도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중요해요. 자, 밝혀진입니다. 보세요. 이 희가 사동이냐 피동이냐인데 목적어 교시를 뭐하다 가능하죠? 밝히다가 가능하죠. 그쵸? 교시를 밝히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희는 사동, 피동, 사동. 얘는 피동 해서 밝혀지는 되는 말이 돼요. 가능한 말이란 얘기예요. 되셨죠?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높여진, 그쵸? 높여진 답. 이러면 뭐 담을 뭐하다? 높이다가 되죠. 이러면 역시 뭐가 된다? 높여진 담 하면은 쓸 수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접사가 사동이냐 피동이냐가 되겠습니다. 자, 끝. 그 다음에는 빨리빨리 갈게요. 저 배를 보아라는 어휘적인 중의성이 되겠죠. 사람 배냐 먹는 배냐 타는 배냐에 따라 잘못된 문장이 되고요. 요즘 핫한 문장 요거예요, 여러분. 철수가 운동화를 뭐하고 있다? 신고 있다가 왜 중의적인 문장이 되냐면 상태냐 신고 있는 중이냐가 되겠죠. 버전은 되게 많아요. 양복을 입고 있다, 넥타이를 메고 있다,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 방금 했던 사동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접사 이히리기를 넣은 사동문은 여러분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둘 다 가지고 있어서 결론부터 말하면 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입게 하다만 되는 게 하다가 붙으면 뭐만 남을까요? 간접 사동의 의미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아빠의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다 아시죠? 아빠가 돈 주고 산 거냐, 아빠가 직접 그린 거냐, 아니면 아빠를 그린 거냐. 그쵸?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과반수 이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되죠? 중복된 표현, 잉여적 표현이라고 하죠. 과반수가 이미 50%가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할 필요 없고요. 그 밑에 미리 예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쵸? 요거 늘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 놓쳤는데 요즘에 제일 핫한 거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무심히가 뭐예요? 마음 없는 거, 생각 없는 거죠.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발음 문장에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동그라미 하시고요. 활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점 또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뭐뭐 하라는 것이야 또는 점이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의해야 할 점은 활용되었다는 것이다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잘 보이셔야 되는데 얘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신선도는 맛과 영양가가 높다. 좋아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맛이 높을 수는 없어요. 맛은 뭐 하는 거죠? 좋은 거고 영양가가 높다가 되겠죠. 꾸준히 나오는 잘못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춤과 노래를 부르며 틀리죠. 춤은 뭐 하는 거고 추는 거고 노래는 부르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가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얘는 쓸데없이 것이라고 하는 명사화죠. 그래서 것을 하나 빼주면 돼요. 그래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도 쉬운 거죠. 여름이 되면 수해, 방지, 대책, 마련. 이게 다 뭐예요? 명사. 무슨 구성이라고 하죠? 명사화 구성인데 얘네들은 어미나 조사만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수해를 방지할, 대책
대책을 마련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사 어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그쵸? 어설픈 번역투가 되겠죠. 뭐뭐의 다름 아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그냥 뭐뭐라 성각자라 할 띄고 만하다 하시면 되겠죠. 넘겨서 타향에서 생활은 매우 힘들었다라고 하면 되지 괜히 관형격 조사의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사격이면 되고요. 제일 쉬운 거 우리 내일 회의를 갖자. 해부어 미팅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부어 미팅 때문에 회의를 갖자가 되는데 그냥 회의하자면 된다라고 했죠. 옛날에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왜 어둠의 경로로 영화를 다운받게 되고 보면 그 번역이 약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I can 뭐 not 뭐 save my wife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눈물 흘리면서 나는 내 아내를 구하지 못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내 아내를 세이브 저장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완전의 쓰레기 같은 영화는 여러분 정식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부인들은 남편보다 자녀를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 구문의 모호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얘기는 뭐가 돼요?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누굴 더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가 되는 건데 또 다른 의미는 뭐가 되죠? 남편도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그거보다 누가 더? 그렇죠. 아내, 부인들이 더 사랑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수와 지희는 결혼했다도 여러분 일단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둘이 부부가 된 건지 각각 부부가 된 건지 각각 결혼을 한 건지. 그래서 둘이 부부를 했다는 혼문장일 거고요. 각각 결혼했으면 또 겹문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인데 원래는 여러분 나는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버스를 타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이라고 해서 보호조사 는 들어가면은 의미는 나는에서 끝나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데 뭔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아이고 버스를 타지 않았다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부정문의 중의성인데 다 걸리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걸려요. 내가 버스를 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놈은 탔어요, 안 탔어요? 탄 거고 내가 안 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내가 버스를 안 탔다 이러면은 난 뭐예요? 택시는 탔어. 하지만 뭐를 안 탄 거죠? 버스를 안 탄 거고 내가 버스를 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난 버스 위에 매달린 적은 있어요. 하지만 뭐 한 적은 없는 거죠? 탄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뭔데 도대체. 그쵸?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보조사 버스는 또는 타지는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만약에 야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어 하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탔지만 나는 안 타는 의미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버스는 타지 않았어 하면 뭐가 돼요? 다른 건 탔지만 버스는 안 탄다는 얘기가 되고 야 내가 버스를 타지는 않았지. 그렇지 넌 매달렸을 뿐이지. 요 의미가 돼서 보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의미를 한정 지어주는 역할을 해서 중의성이 사라져요. 좀 더 쉬운 문제를 낼 걸 그랬나요? 쉬운 문제는 그거죠.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예요. 다 오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다 오지는 않았다 하면 뭐만 남아요? 부분 부정만 남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다른 주문이 계신 분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요 파트가 어디 파트냐면 여러분 주체 높임에서 간접 높임, 직접 높임 파트가 돼요.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제일 많이 나왔던 주체 간접 높임의 오류가 뭐였냐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바로 잘못된 주체 간접 높임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의시를 넣어서 있으시겠습니다가 맞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써먹다 보니까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다른 걸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손님 주문하신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햄버거 왜 나와? 왜 나오시냐고. 그렇죠? 나오는 게 맞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장이나 갔을 때 엄청 많아요. 얼마예요? 6만 원이세요? 이 옷 사이즈 있어요? 품절이세요? 다 틀려요. 다 품절입니다. 6만 원입니다. 요게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문은 여러분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계시다가 아니라 뭐가 맞아요? 주문 있으시다가 맞는 거예요. 간접 높임이니까. 그래서 주문 있으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이 쭉 나와 있는데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도 돼요. 그냥 좀 꼽아 본 거고요. 세 번째 줄에 여러분 플래시가 보이죠? 플래시가 보이는데 쉬 발음할 때 쉬가 아니라 뭐가 된다? 시가 되고 그 옆에 있던 슈림프가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슈림프예요. 그래서 시하고 슈라고 적는 거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줄에 아마추어 보이시죠, 여러분? 아마추어는 여러분 요령이 뭐냐면 외래어 표기법에서 듣치는 이중모음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모음이 안 붙는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애들이에요. 난 배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짜증나죠, 배지. 국회의원 배지. 그죠? 배지를 달고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이상해요. 그쵸? 배지 말이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확인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로마자 표기법 빨리 갈게요. 이게 더 도와드릴 게 많아요. 자, 칠판 잠깐 보시고요. 자, 로마자 표기법은 이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전음법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전음법이란 얘기는 표준 발음법을 인정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전자법이라고 해가지고 고지고대로 적는 경향이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속, 리, 산이라고 하면은 속하고 리하고 그 다음에 산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전자법이에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요거를 옮기기가 너무 쉽죠. 그쵸? 이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외국 애들이 저기요 속리산 이렇게 돼요. 좀 아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왜 로마자 표기법이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중심이니까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가자라고 해서 전음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속리산 아까 우리 그 비음아 배웠던 것처럼 뭐가 발음이 되죠? 송리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돼요. 산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단점은 당연히 요거를 보고 요거를 적기가 되게 어렵죠. 하지만 발음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희생은 가자란 얘기가 돼요. 개인적으로 독립문이 제일 짜증나요. 독립문 보고 독립문 짜증나죠. 근데 발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전음법이 먼저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음법, 표준발음법 인정한다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예외만 본받으면 되겠죠.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UI예요. 이 UI가 뭐냐면 우리 표준 발음법 할 때 여러분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 발음은 뭘로만 발음한다? 이로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닐리리, 띄어쓰기, 희망이라고 발음하지만 적을 때는 다 의 적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명히 예문에 나왔던 게 시험에 광희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표준 발음법 인정한다고 했죠. 그럼 광희문이 뭘로 가야 돼요? 지금 희가 되니까 표기도 뭐가 돼야 돼요? 희가 돼야겠죠. 근데 역시 예외이기 때문에 얘는 희로 발음이 되더라도 적을 때 뭘로 적어야 된다? 의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 적으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UI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두 번째는 좀 쉬워요.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되냐면 된소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 낙동강이에요. 그쵸? 낙동강으로 발음이 되지만 DDONG 안 쓴다는 얘기죠. 뭐만 쓴다? DONG만 쓴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의문의 표준발음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가 된다?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모든 책에 보통 다 예문 나오는 게 한복남씨예요. 그쵸? 발음이 뭐가 되죠? 복남이 돼서 적을 때 BONG 복남하면 이름이 뭐가 돼요? 진짜 복남이 되죠. 완전 이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의문의 변동 인정하지 않아요. 되셨죠? 네 번째 중요해요. 네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맨 마지막인데 조타가 있고 무코라고 하는 속초 밑에 삼척 밑에 있는 지명이에요. 시험에 나왔던 거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조타 자음 축약되죠. 무코도 자음 축약이 되죠. 포인트는 뭐냐면 체어는 축약이 됐을 때 뭐를 살려줘야 된다? H를 살려주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근데 조타는 체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H 안 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그냥 조타가 돼요.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무하고 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연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뭘 살려줘야 된다? H 살려줘야 돼서 이렇게 와야 돼요. 같은 맥락이 뭐가 있냐면 지편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JIP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H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는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발 빗금 치시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스펠링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빗금 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아셨죠? 그래서 묵호까지 하시게 되면은 표준 발음법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가 파트가 바로 뭐 파트가 되냐면은요. 문장 부호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붙임표라고만 갈게요. 붙임표. 자, 이 붙임표가 뭐냐면 옛날에는 막 어깨점 해가지고 로마자 표기법 할 때 말도 안 되는 문장부를 되게 많이 썼어요.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끝이에요. 딱 하나. 뭐밖에 안 쓴다? 붙임표 하나밖에 안 써요. 다른 문장부는 안 쓰고 오로지 붙임표 하나만 쓰는데 붙임표는 어디에만 붙인다 여러분? 행정 구역에만 붙인다가 대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구역은 뭐 도시, 군구, 읍, 면, 동리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일단 행정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MB 정부에서 만들었던 뭐가 있죠, 여러분? 도로명 주소가 있죠. 그래서 무슨 뭐 길, 무슨 대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역시 뭐가 된다? 도로명 주소라서 뭐 해줘야 된다? 붙임표를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정구역이 아니면 붙임표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대전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막 설악산 할 때 붙임표 붙이고 하면 안 돼요. 되셨죠? 단 예외가 있어요. 두 번째 부산이니까 요거예요. 해운대는 당연히 여러분 행정구역이 아니에요. 그쵸?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붙임표를 안 붙이는 게 원칙이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얘를 해운대라고 읽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 수도 있냐면 하은대라고도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일단 혼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끊어 읽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읽어라? 해운대로 읽는 게 맞다. 그쵸?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여러분? 반구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읽을 수도 있을까요? 방우대로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행정구역이 아니지만 발음상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뭐가 돼야라? 반구대라고 발음을 하라, 불러라고 되는 거예요. 왜 버벅거려 갑자기? 그래서 누가 보면 거짓말하는 줄 알겠네. 자, 그래서 행정구역이 아니지만 붙임표를 붙이는 경우는 발음할 때 뭐 할 수 있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면 붙이는 경우가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름 사이에 넣을 수 있기도 하고 못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송나리 하게 되면 나리 붙임표 넣기도 하고요. 안 붙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우고는 다니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붙임표는 행정구역만 붙이고 나머지는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 외우고는 다니는데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자, 외우기가 뭔 얘기냐면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따가 책에 나오는 건데 신림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죽에 있는 면이 있어요. 읍면 동리니까 얘네가 다 뭐가 되는 거죠? 행정구역이에요. 자, 그런데 자, 발음 한번 볼까요? 신림동은 유음화가 돼서 뭘로 발음이 되죠? 신림동이 되고요. 얘는 앞에 오는 기역과 뒤에 오는 미음이 비음화가 돼서 뭐가 되죠? 삼죽면이 되죠. 그쵸? 자, 보세요. 문제 시작이 뭐냐면 붙임표 앞과 뒤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삼중면이 된 건 뭐냐면 붙임표 앞에 있는 기역과 붙임표 뒤에 오는 미음이 영향을 주고받아서 비음화가 된 거죠. 이건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음은 삼중면으로 되지만 적을 때는 뭐가 돼야 된다? 삼하고 쭉 이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삼중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붙임표 앞과 뒤에가 있는 아이가 아니죠. 붙임표랑 관계없는 얘랑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이건 인정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실, 그 다음에
림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거 인정하냐 못하냐가 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자질구레한 거는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구미가 나왔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자 어두에 오게 되면 K가 아니라 뭘로 적는다? G로 적는다가 되겠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어떤 김씨를 가진 성분들이 와갖고 저 여권에 다 K로 되어 있는데 예 나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치시면은 돼요. 나중에 저 옛날 97년도 그때인가요? 박찬호 선수 등에 한때 PARK 공원이었어요. 예, 박찬호인데 파크 공원 딱 써 있었어요. 공 던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LA 다져서 넘어갔을 때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고쳐주시면 되죠. 갱신할 때. 자 그래서 구미 G가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고유명사는 앞 글자 뭘로 해줘야 돼요? 대문자로 해주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홍길동이면 어떻게 되냐면 홍하고 길하고 동인데 얘는 성이니까 대문자가 맞죠. 그리고 길동할 때 뭐가 이름이죠? 길동이 이름이고 얘가 첫 글자잖아요.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대문자. 근데 동도 대문자 틀려요. 아셨죠? 성의 첫 글자 대문자,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로만 적어야 돼요. 아셨죠? 자, 얘는 뭐가 되냐면 대괄령이 되겠죠. 대괄령이니까 DAE 빗금 치시고 GWAL 그쵸? 대괄령은 여러분 유음화가 돼서 리을리을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음의 앞이 뭐 R이고 아니면 L 복잡하게 되는데 리을리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가 돼요? LL이 되죠. L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2개. L 하나 더 줘야 돼요. 광희문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광희문인데 HI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UI가 돼야 되고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가 되니까 종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왕십리예요. 그쵸? 왕십리 NI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벚꽃이거든요, 여러분. 벚꽃은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문의 변동상 된 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표기의 된 소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벚꽃 할 때 꽃은 원래가 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KK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KK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은 DDONG가 됐죠. 그렇죠? 된 소리 인정하지 않으니까 DONG가 맞아요. 그 다음에 해운대 붙임표 넣어주고요. 방구대 붙임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대로니까 대로 옆에 뭐 붙이면 되죠? 붙임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정길이에요. 길도 역시 뭐 도로명 주소라서 길 옆에도 붙임표 넣어주시면 돼요. 신림동 잘 됐죠? L 2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중면은 틀렸죠? 방금 필기했던 것처럼 뭐가 돼야 된다? 삼죽하고 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왕리 할 때에는 RI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좋다는 소문자로 적어줘야겠죠?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묵호 명사니까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H 살려주시면 돼요. 자, 한 장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설이 있어요. 설은 그냥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직렬 상관없이 무조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설은 무조건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일단 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은 충분하네요. 됐어요. 자, 설은 쉽게 말하면 고전 수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한문 수필이 맞고요. 문학 담당층을 따진다면 당연히 한문으로 쓰여진 거니까 뭐가 맞다? 양반, 귀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많다? 교훈적이고 어떤 훈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대부분의 설이 돼요. 패턴은 뭐가 되냐면은요. 보통 이제 뭐 경험이나 어떤 예화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덧붙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경험이라든가 또는 예화라든가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그쵸? 그래서 먼저 요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요런 얘기가 나와요. 주제는 여기 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설명 방식 중에 여러분 유추라는 게 있어요. 유추가 뭐냐면 유비, 추리의 줄임말이 되는데, 유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과 굉장히 똑같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가 유추라고 하는데 설명은 되게 어렵죠.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A에다가 A1 더했더니 A2가 됐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완벽한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A랑 아주 똑같은 누가 있을까요? B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A하고 B가 굉장히 똑같은데 A가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B도 아마 이렇게 하면은 B2가 되지 않겠어? 할 수 있겠죠. 요게 뭐가 된다? 요게 유추예요. 요게 유추예요. 요게 유추. 해볼까요? 언니하고 동생 쌍둥이가 있는데 언니 쌍둥이가 아주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아요. 자, 가볼게요. 언니가 생선 요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뭐 유추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생도 생선 요리 좋아하겠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성에도 뭐의 흔적이 있다? 물의 흔적이 있다. 그렇죠? 지구에 물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마 화성에도 물이 있었으니까 뭐가 되겠지? 생명체가 있지 않았겠어? 그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유추가 되는 거예요. 유추하면 딱 떠오르는 그 글의 종류가 뭐가 돼야 되냐면 7차 교육과정의 글이긴 합니다만 최재천 씨가 쓴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옛날 수필이에요. 그렇죠? 진짜 옛날 거긴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토종개구리를 못 지켜서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생태계 파괴잖아요. 여기서 유추 들어가는 거죠. 뭐요? 우리 말을 우리가 못 지켰죠? 우리 개구리 못 지켰죠? 우리 개구리가 뭐가 돼요? 우리 말. 우리 말을 우리가 못 지키면은 뭐가 들어온다? 외국어가 들어와서 국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요게 뭐가 된다? 유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설이 유추예요.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2번에 이옥설이에요. 2번에 이옥설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유추가 떨어지는 글이 되는데 뭔 말이냐면 이옥설이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지붕이 물이 새요. 근데 차일피일 밀었죠. 귀찮기도 하고 막 미뤄요. 안 해.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지붕이 물이 새니까 안 되겠어요. 이제 잘 때 불편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안 되겠다고 공설 들어간 거죠. 뜯어고 봤더니 고장 난 지 얼마 안 된, 그쵸? 걔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차일피일 밀었던 애는 비용도 많이 들고 안 되는 거죠. 이게 경험 예화예요. 여기서 유추하는 거죠. 아하, 지붕도 이러하구나. 나라에 썩은 신하가 있으면 빨리빨리 뭐 해야겠다? 빼버려야겠다. 안 그러면 썩는다 안 썩는다? 썩는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뭐였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하자.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면 금방 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설은 참화설인데 참화설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여러분 법정 스님의 무소유 쓰시면 돼요. 늘 같이 다니는 애들이 되는데 말을 비롯한 경험에서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늘 소유가 나오니까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참화설 주고 얘랑 어떤 성격이 똑같은 거 골라라 하면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바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옥설 설명드렸고 슬견설도 역시 시험에 나왔어요. 그쵸? 이옥설은 그거죠. 슬견설은 이와 그 다음에 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얘는 크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 소중하냐 소중하지 않냐라고 하는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이런 건 작은 거, 엄지손가락, 개 이런 건 큰 거.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기역과 리을 중 가리키는 바가 다른 거. 큰 거, 작은 거. 그쵸?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 경설도 역시 시험에 나왔어요. 그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왜 거울이 더럽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겉이 더러울지언정 속은 뭐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재밌어요. 잘생긴 애들은 깨끗한 거울을 보면 기분 좋겠죠. 그쵸? 또 공감 못하죠, 우리 다. 그죠? 그죠? 우리 두 번째 공감하죠? 근데 좀 얼굴이 좀 이제 부족하다 느끼면은 흐릿한 거울을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공감을 하시네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꼭 거울이 깨끗한 것만 원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지 마라. 그건 편견이다. 선입견이다가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됩니다. 공목설 별표 쳐주세요. 나오면 공목설이에요. 나오면 공목설입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다 나왔고 공목설은 아직 많이 안 나왔는데, 공목설은 뭐냐면 곡목, 휘어진 나무가 돼요. 이야기 시작은 되게 간단한 게,
자, 되게 짧지만 여러분 내용은 되게 길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가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고르는데 막 요래 보고 하다가 아 얘는 휘었네, 옹이가 있네 해서 다 안 써요. 안 쓰고 어떤 나무를 만났는데 봤더니 오 얘가 괜찮아요. 그래서 아 얘를 베야겠다. 그리고 봤는데 와 안 보이는 곳에 요런 흠이 있어서 나무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집을 짓거나 뭐를 할 때 나무를 이렇게 골라 쓰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문정부랑 비슷하지만 인재를 등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두 번째, 나무는 겉을 보고 꼼꼼하게 살피고 우리가 쓸지 안 쓸지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저 새끼들도 다 썩은 새끼들인데 저 새끼들이 지금 저기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비판. 그쵸? 나무는 옳지 않으면 쓰임이 없는데 사람은 옳지 않아도 쓰임이 있다 없다? 있구나. 예, 그런 얘기가 바로 공목설이에요.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훈자오설은 5가지가 있는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벙어리 깨트리라도 별표 쳐주세요. 벙어리 깨트리다란 여러분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마 시험에 나온다고 친다면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바가 뭐냐를 묻겠죠. 뭐냐면 여러분 입이 있어요. 사람의 입이 있는데 사람의 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뭐 하는 게 맞다? 하지 않는 게 맞고 반대로 해야 할 말이라면 죽어도 뭐 하는 게 맞다? 해야 되는 게 맞다가 포인트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낫고 필요한 말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벙어리가 돼요. 주홍설도 한번 나왔죠. 그쵸? 배 위에서 생활하는 노인네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선입견. 왜 위험한 바다 배 위에서 사냐? 근데 그건 네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육지가 더 뭐하다? 위험하다. 그쵸? 나는 늘 긴장하고 경계하고 살다 보니까 니네보다 뭐하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 역시 선입견, 편견을 깨는 글이 주홍설이에요. 한바탕 울만한 자리는 솔직히 그거거든요. 그 설이 아니고요. 이제 기 쪽에 가까워요. 예, 기 쪽에 가까워서가 되는데 그래도 한번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랑 유력했던 게 그 일야 구도학이라고 하는 하룻밤에 강을 9번 걷는 이야기도 역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모의고사에도 몇 번 냈는데 이 한바탕 울만한 자리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 박지원 선생이 요동볼판을 봐요. 정말 일망무제 엄청나게 넓은 경관을 보고 경치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와 너무 멋있다, 한바탕 울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있던 정진사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좋은 경치를 만났는데 왜 우냐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선입견에 빠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는 건 언제만 울어요? 슬플 때만 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지원이 깨달음을 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노, 애락, 애오, 욕이라고 하는 칠정이 있죠. 그 7개의 감정이 극에 달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 수 있다? 울음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너무 기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진사가 네 말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한번 울어볼래니까 어떤 감정이 맞겠어라고 할 때 자 요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책에 어디가 나오냐면 갓난아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이 엄마가 바로 뭐가 되냐면 조선이 되고 아기가 바로 뭐가 된다? 박지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내가 울어야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품에 있던 뱃속에 있던 아기와 같다라고 해요. 그 말은 좁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니까 뭐하다? 기쁘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쁨의 눈물일 거다가 됩니다. 이게 뭐를 비유하게 되냐면 좁은 조선의 현실에 있다가 그쵸? 넓은 요동볼판으로 오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좁다라고 하는 개념이 꼭 물리적인 어떤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이죠. 어떤 융통성도 없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거에 고지식했던 어떤 조선의 현실에 있다가 중국에 넘어오니까 너무 자유롭다, 기쁘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바탕 울만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4시간 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얍삽하게 PPL 들어가 있어요. 그쵸? PPL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요.
네, 보시고 6월 달에 요번 6월 달에 당락을 결정짓는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험 삼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당락을 결정짓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 편하게 보세요. 내 점수가 내 점수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80점, 90점이 나오면 저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어려우면 당황하지 마시고 와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들은 더 어렵겠다. 그쵸? 예, 나는 잘 풀면 돼. 마음 편하게 먹고 시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방직 끝나고 나서 또 풀이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